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겨울철 전형적인 개념 모델에 대해서 배웠죠. 그 개념 모델을 각각을 어떠한 핵심 기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압골에 의한 강수인데요. 상층에 기압골이 나타나고 그런 로스비파에 의해서 지상에 저기압이 나타나서 그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내리는 강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고 좀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상층에 기압골은 존재하는데 하층에 저기압이 안 보일 때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워낙 강하고 크게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상층에 기압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층에서는 저기압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럴 때 강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층 기압골에 의한 강수라고 하는데요. 하층에서는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강 기류가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서 모델이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상층에 기압골이 존재를 하고 하층에 저기압이 보이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중층에서 강수가 내릴 수 있을까, 그 강수가 지상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층 기압골에 의한 강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상청에서 발간한 Y하우에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겨울철의 대표적인 대설 유형이죠. 서해안형 강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념 모델에서 서해안형 강설은 상층의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 그 후면에서부터 상층으로부터 한기가 내려와서 발생을 한다고 했죠. 자, 상층의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할 때 하층과 상층의 기온차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호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호수 효과에 의해서 대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즉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해기차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서해안형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의 온도와 850 헥토파스칼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이 될 때 해상에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15도, 이런 정량적인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해기차에 의해서 대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예보관으로서 예보를 할 때라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만 가지고서는 예보를 하기가 힘들어요. 해기차 외에도 이 취주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취주거리란, 즉 남한 한기가 얼마나 긴 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기라고 해도 약 80km의 취주거리를 가져야 대류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대류운이 눈을 내리기 위해서는 약 160km 이상의 취주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풍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풍속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풍속일수록 더 강한 대류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륙에 강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850 헥토파스칼 일기도를 기준으로 20나트 이상의 풍속, 강한 풍속이 일어날 때 강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눈이 내릴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풍향이 서쪽으로 누울수록 더 높은 지역, 즉 경기도나 서울에 눈이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 풍향이 북쪽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그 강수 지역은 남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풍속이 굉장히 북풍의 성분이 강하다면 오히려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밖에도 다양한 다른 조건들이 이 서해안형 강설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밤 사이에 차가워진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
그 차가워진 공기에 의해서 내륙에 중규모적인 고기압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규모적인 고기압에 의해서 바람은 내륙에서 해양으로 불어나가겠죠. 만약에 이런 바람이 강해지면 서해안형 강설로 인해서 한기가 남하하더라도 눈 오는 지역을 내륙에서 해안가로 혹은 해안가에서 해안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해안형 강설인데요. 동해안형 강설도 고기압의 위치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할 뿐이지 해기차에 의한 강설이라는 것은 서해안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서해안형 강설보다 취주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설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해기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아까 850헥토파스칼과 해수면의 기온차가 서해안형 강설 같은 경우에는 15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해안형 강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취주거리에 의해서 약 19도 이상의 해기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안형 강설과 마찬가지로 풍향 풍속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형 강설이 서해안형 강설과 또 다른 한 가지는 동해안에는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해안형보다 복잡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태백산맥에 의해서 보다 산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고요. 또한 이거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그림과 같이 캐드, 즉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산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나타날 때는 산사면이 아니라 이 차가운 공기 위로 상승할 수 있어서 해안가라도 더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런 태백산맥에 의한 해륙풍에 의해서 오히려 지형 효과에 의한 서풍으로 인해서 동풍에 의한 그리고 해기차도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동해안형 강설이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닷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안형 강설에서 또 다른 특징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이에요. 이 저기압은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서 아열대 Z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Z를 따라서 티벳 고원을 넘어올 때 거기서 저기압성 와도가 발생을 하고 중국 남부에서부터 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동해안형 강설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를 하면 이런 저기압 사면을 따라 가지고 남동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쪽에 고기압, 남쪽에 저기압, 즉 북고 남저의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풍속도 좀 더 강해지고 풍향적으로도 수렴해서 들어오는 기류가 더 심해지겠죠. 그럴 때는 강수가 훨씬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남쪽의 저기압에서 올라오는 기류는 조금 더 따뜻하고 습한 기온이기 때문에 눈으로 내릴지 비로 내릴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분석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난 이류형 강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개념 모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스위파가 굉장히 남쪽으로 발달해서 기압골이 깊이 들어오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동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압 후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찬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어내고 강설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온난 이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온선과 90도 각도를 이룰 때 굉장히 큰 온도차가 발생을 하겠죠. 즉 온도 이류가 가장 심해질 겁니다.
보통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등원선은 45도 각도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풍향이 약 45도 남서풍이 불 때 이 온난 이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온도차가 또 중요한데 보통은 약 150km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거는 백령도에서 태안반도에 그은 그 선에서부터 서울 동쪽까지의 거리가 보통 150km가 되는데 그 150km 차이에 약 3도 이상의 기온차가 난다는 소리는 기온 경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으로 이때 남서풍이 불면은 대설이 일어난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본 것처럼 해기차나 아니면 내륙 고기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형 효과에 의해서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항상 숙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